네, 안녕하세요. 윤리학의 구분 1강 개념 마쳤는데요. 그러면 기출문제 풀면서 각각 연도에 어떻게 문제들이 나왔었는지 확인하고 여기서 씹어먹고 이제 다시는 안 볼 겁니다. 자, 2014학년도 맨 처음 이제 생활과 윤리가 출제된 해죠. 2014학년도에 어떻게 문제가 제시되었었는지 확인을 해보죠. 볼까요? 1번 갑을이 강조하고 있는 윤리학의 주요 탐구 과제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오늘날 삶의 실천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윤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따라서 윤리학은 생태 윤리 문제, 정보 윤리 문제 등에 대한 윤리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해. 즉 윤리학은 이론 지향적이 아니라 실천 지향적이어야 해. 자, 너무나 많은 힌트를 주고 있죠. 그래서 윤리학의 구분 관련한 문제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자, 실천 윤리학의 갑은 강조를 하고 있죠. 을을 볼까요? 나는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따라서 윤리학은 선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묻지 말고 선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거는 뭐겠습니까? 선한 삶은 이러이러한 것이야.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이론 윤리학에서 의무론적인 관점에서 선한 삶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선한 삶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선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묻는다. 이건 바로 이론 윤리학이 하는 일이죠. 근데 을은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묻지 말고 선하다는 말이 참 거짓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과학적 명제처럼 검증 가능한 성질의 것인지를 물어야 해. 자, 여기서 학문적 성립 가능성, 규명, 검증 가능성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뭡니까? 그렇죠. 메타 윤리학. 이거 이제 메타 이런 말 쓰지 우리말 써야죠. 메타 윤리학, 분석 윤리학을 얘기하는 거죠. 자, 갑과 을 내용 어렵지 않죠? 보기 한번 볼까요? 특정 시대의 관습에 대해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이거 뭐죠? 특정 시대의 잠시만요. 특정 시대의 관습,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자, 기술윤리학 얘기죠. 도덕 원리를 응용하여, 구체적, 삶의 도덕 문제를 해결. 자, 실천. 이제 조금 빨리 나가도 되겠습니다. 디귿, 도덕적 언어의 언어 의미, 논리적 타당성, 이런 거 분석하는 거, 분석윤리학, 메타윤리학 되겠죠. 리을, 도덕의 규범적 근거로서 객관적인 도덕 법칙을 정립.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많이 배울 건데 바로 이론윤리학이죠. 우리 앞으로 이제 이론윤리들 많이 배울 겁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였죠? 갑은 뭐였죠? 실천윤리학이었죠. 을은 뭡니까? 메타윤리학이죠. 여기다 적어놓고 볼까요? 갑은 실천, 을은 메타윤리학이죠. 실천, 메타. 자, 그러면은 갑이 실천이었으니까 니은이 해당하는 부분이 답이 되겠네요. 니은. 그리고 메타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였죠? 디귿이네요. 을은 디귿. 3번. 이렇게 되네요. 자, 여러분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 계속 가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2015년도에서도 역시 1번 문제로 나왔었는데요. 가나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20세기 들어 윤리학이 학문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학문적 정체성. 이제 좀 감이 오죠? 를 밝히기 위해 언어의 의미 분석에 몰두하는 윤리학이 등장하였다.
이 윤리학은 메타 윤리학이네요. 메타 윤리학인데 어쨌든 이러이러한 것을 주요 탐구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도덕 언어의 분석이나 기존의 도덕 이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 도덕 언어의 분석이나 이게 바로 메타 윤리학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도덕 이론, 이건 뭐 말 그대로 이론 윤리학이죠. 그러니까 메타나 이론 윤리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도덕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안락사, 임신중절 등과 같은 현실적 삶에 등장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윤리학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윤리학은 뭡니까? 자,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죠. 실천 윤리학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볼까요? 기억 먼저 봅시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인 객관적 도덕 규범을 정립하는 것. 자, 도덕 규범. 여기 객관적이 있다고 기술 윤리학 하시면 안 되죠? 객관적인 거 그냥 기술 그대로 기술하는 거고, 이거는 도덕 규범을 정립하는 거죠. 이건 이론 윤리학의 과제인 거죠. 니은, 도덕 추론의 논증 가능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규명하는 것. 자, 추론, 논증 가능성, 논리적 타당성. 자, 메타 윤리학 얘기죠. 디귿, 특정 문화권의 도덕 현상을 가치 평가 없이 가치 중립적으로 그냥 기술, 설명, 똑같은 말이죠. 뭡니까? 기술 윤리학이죠. 리을, 도덕 원리는 뭐예요? 이론 윤리학이죠. 이론 윤리죠. 그걸 응용해서 실천적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 실천 윤리학이죠.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부분이 메타니까 니은, 이게 니은이 가가 되겠고, 나에 들어갈 게 실천이니까 리을, 여기가 리을이 되겠네요. 밑에는 복이 나와 있을 건데 복이 뭐 볼 필요 없죠. 니은, 아이고, 그래도 한번 볼까요? 니은 리을, 여기 있네요. 니은 리을, 예, 니은 리을. 이게 왜 안 나오죠? 예, 니은 리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015학년 거 봤고요. 16학년 거 빨리 가볼까요? 자, 2016학년도에는 윤리학의 구분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봅시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거짓말은 나쁜가와 같은 도덕 문제에 답하려면 관련된 문제들에 답해야 한다. 이런 도덕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학자들은 선악을 구분하는 도덕 원리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유용성, 정언명령 등의 답을 제시하였다. 자, 선악을 구분하는 도덕 원리가 무엇인가? 도덕 원리. 그래서 유용성이고 정언명령, 유용성 이거 공리주의이고 정언명령 의무론에서 해당되는 부분인데 아직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답을 제시하였다. 이 어떤 학자들 누구예요? 이론을 제시한 애들이니까 이론 윤리학자들이겠죠. 자, 다른 학자들은 나쁘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나쁘다란 말 다 알잖아요. 근데 메타 윤리학 하는 사람들은 나쁜 게 뭔데 더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 이론 윤리학이 그냥 전제로 깔고 들어갔던 것을 메타 윤리학자들은 그 전제까지도 물고 늘어집니다. 그게 도대체 나쁘다는 게 의미가 뭔데? 네가 생각하는 나쁘다라는 의미랑 내가 생각하는 나쁘다라는 의미가 같은 의미야? 하여튼 좀 답답하고 고루하죠. 힘들죠. 힘든 사람들이죠. 어쨌든 나쁘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금지, 혐오 등의 답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대답들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론 윤리학자나 다른 학자들 누굽니까? 다른 학자들은 메타 윤리학자들이죠. 얘네들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주는 윤리학, 실천 윤리학이죠. 실천 윤리학에 해당하는 그런 물음이 나와야겠죠. 그러한 윤리학의 분야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자, 1번 보실까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가 보편타당한 도덕규범인가? 어떻습니까? 보편타당한 도덕규범을 만드는 애들 누굽니까? 이론윤리학의 관심사죠. 보편적인 도덕규범, 도덕원리, 근본원리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이론윤리학이죠. 두 번째, 거짓말은 나쁘니까 사소한 거짓말도 나쁘다 라는 추론이 타당한가? 추론, 논리적 분석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메타윤리학의 관심사라고 그랬죠. 도대체 그 근저, 추론, 구조, 논리적인 정합성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게 메타윤리학입니다. 3번,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신념이 지역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자, 어떻습니까? 지역적, 시대적 얘기 나오니까 뭐예요? 그냥 어떻게 다른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에 대한 신념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러이러하다. 중국은 이러이러하다. 그냥 다르다. 그냥 다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건 어떤 가치가 어떤 주관이 개입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일 뿐이에요. 한국이 더 좋고 일본이 더 나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기술한다는 것. 기술윤리학. 쉬운데 제가 너무 설명하고 있나요? 초반이라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빨리 갈게요. 4번, 선의의 거짓말과 관련된 도덕적 딜레마의 논리적 구조는 무엇인가? 논리적 구조, 메타. 아유, 이제는 뭐 금방금방 나오죠? 취재원 보호를 위한 기자의 거짓말이 언론윤리에 아까 실천윤리학 볼 때 뭐였어요? 뭐 낙태 관련한 거, 안락사 관련한 거, 어쨌든 현실에서 주어지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실천윤리학의 관심사죠. 자,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실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5번이 되겠죠. 자, 17학년도 거 가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의 근본 과제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 원리와 토대를 제공하고 일반화하는 데 있다. 그런데 여기 뭐예요? 기본 원리와 토대를 제공하고 일반화하는 거 뭐예요? 규범 만드는 거, 보편적인 거, 일반화 이런 게 보편화하는 거죠. 바로 이거 이론윤리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윤리학의 근본 과제는 그런 이론윤리학을 하는 데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기존의 이론 중심 윤리학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덕적 문제 상황들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실제 생활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는 윤리적 과제들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윤리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윤리학이 등장하였다. 이 윤리학은 실천 윤리학이죠. 이제 바로바로 알겠죠? 1번 도덕 명제에 대한 검증 가능성과 분석적 검증 가능성, 분석적 접근 분석, 메타 윤리학이죠. 2번, 도덕적 탐구가 학문적으로 정립 가능한 분야임을 부정한다. 이건 뭐예요? 일단 이 학문적으로 정립 가능한 분야라는 거, 이런 걸 부정하고 뭐 긍정하고 이러는 거 메타 윤리학의 일이죠. 3. 도덕규범의 현실적인 적용과 구체적인 대안의 실천을 강조한다. 그냥 실천윤리학이라고 스스로 엄청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3번. 4번 볼까요? 도덕문제 해결을 위한 규범윤리 이론의 응용 가능성을 부정하면 안 되겠죠. 긍정해야죠. 응용 가능성을. 실천윤리학이니까. 이건 실천윤리학적인 얘기긴 한데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긍정해야죠. 자, 5번. 도덕적 관행을 가치와 무관한 문화적 사실로 가치와 무관한 것을 강조한다. 이건 뭐예요? 기술윤리학 얘기죠. 자, 2018학년도 가겠습니다. (18학년도) 뭐라고 나왔나 보죠.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의 근본 과제가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도덕적 규범이나 원칙을 탐구하여 이를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제가 그냥 키워드만, 죄송합니다. 윤리학의 근본 과제가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도덕적 규범이나 원칙을 탐구하여 이를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나는 뭐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실천윤리학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 도덕이 삶에 대한 경험의 일부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윤리학의 근본 과제가 어떤 문화나 사회의 도덕적 현상을 가치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라고 본다. 나는 이러한 입장이 뭐예요? 나는 이러한 입장이 기술윤리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술윤리학적인 내용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1번 도덕 추론에 대한 논리적 구조 분석의 필요성. 논리적 구조 분석, 메타. 도덕 현상의 인과관계에 대한 탐구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기술윤리학은 단순한 가령 아까 얘기할 때 이슬람 문화권에선 일부 다처제가 있어 왔다. 그런데 인과관계를 따져보니 이러이러했다. 얼마든지 긍정하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정할 이유가 없어요. 기술윤리학은. 단지 가치평가를 하지 않는 거죠. 가령 그 사회에서는 한 남편과 여러 아내가 존재해야 될 어떤 인과적인 사회적인 구조가 있어 왔다. 이렇게 진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정한다는 아니고요. 3번 실천적 규범을 통한 도덕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경시한다. 실천적 규범을 통한 도덕 문제 해결 뭡니까? 실천윤리학이죠. 실천윤리학. 이거를 경시한다. 경시할 수 있겠죠. 왜요? 기술윤리학은 단순히 기술하는 거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경시하겠죠. 실천적 규범을 통한 도덕 문제 해결의 중요성 경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것. 3번 일단 대부분 4번 가봅시다. 현실적 도덕에 대한 가치 중립적 설명의 필요성을 무시한다? 무시하는 게 아니죠. 얘가 하고 있는 모습이죠. 가치 중립적 설명의 필요성을 긍정하죠. 무시하지 않아요. 5번 보편적 도덕 규범의 이론적 체계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건 그냥 이론윤리학이죠. 이론적 체계 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자, 19학년도 작년 거죠. 어떻게 나왔었나 볼까요?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인간이 지향해야 할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탐구 주제로 삼아 바람직한 삶의 이상을 제안하고 올바른 판단과 행위의 근거인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보편적 도덕 원리. 가는 뭐예요? 이론 얘기하는 거죠. 이론 윤리학. 윤리학은 실생활의 도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실생활을 탐구 주제로 삼아 환경 문제, 연명 치료 문제, 사형제도 등에 대한 규범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실천이죠. 자, 적절한 거 봅시다.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 이거 뭐예요? 메타죠? 그러니까 아니겠죠. 2번 윤리학은 도덕적 관습의 실태 조사를 핵심 과제로 도덕적 관습의 실태를 그냥 조사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기술이죠. 가랑 안 맞습니다. 윤리학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증하는 거. 이것도 메타죠. 나는 실천이었죠.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 4번 윤리학은 현실 문제에 대한 도덕 원리의 적용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실천. 맞죠? 윤리학은 가치 판단을 배제한 결론 도출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이거는 그냥 기술윤리학 얘기인데 이론하고 실천 나랑 안 맞죠? 자, 여기까지 윤리학의 구분. 이제 개념 정리 끝나고 기출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기출 풀면서 개념이 어느 정도 처음엔 어렴풋했던 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좀 와 닿으셨나요? 자, 이제 윤리학의 구분 문제 1강 언제든지 어떻게 나오든지 다 풀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음 강의 2강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